네, 주모. 한자는 공부 방법을 제가 조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기본서 우리 3권, 이 기본서 3권을 충분히 정리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정리. 제가 이 책을 만들 때 제일 신경 많이 쓴 파트가 바로 여기에요. 한자 파트예요.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게끔 제일 많은 신경을 쓴 게 사실은 한자 파트야. 한자 공부를 한다 그러고 별도의 책을 구매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슨 책이라고 특정 책을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무슨 오랜 방황의 끝인가? 방황의 끝이 아니라 그거 공부하면 방황의 시작이야. 예, 그런 한자책 안 사도 됩니다. 알겠죠? 별도로 구매할 필요 없어요. 사도 보지도 못해요. 그러면 기본서 3권으로 제가 범위를 다 집어넣어놨어요. 여기에 한자성어, 도금, 표기 문제, 그것의 일종의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어떤 이들은 한자는 공부하기가 막연하다라고 얘기해. 시험 범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한자 범위 있어요. 안 해서 그래요. 기본서 3권이 시험 범위예요. 여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거야. 정리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런 거야. 지금 여러분은 한자 특강을 듣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 보면 안 봐요. 여기는 아예 안 봐. 왜? 이게 본 수업 시간이 나가진 않거든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안 해요. 아니면 못 해요. 한자 특강을 듣는 이유가 거기에 또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보는 거야. 이거 전체를. 알겠죠? 이게 바탕이 돼야 돼.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 기출문제예요. 10개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개년.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 특강할 텐데 기출문제가 이게 대략 한 300문항 정도 돼요. 몇 문항? 대략 300문항. 어마어마해요. 이 기출문제 중에 랜덤성 기출, 그러니까 기출의 재구성, 나온 거 또 나오고 나온 거 또 나오고 나온 거 또 나오고, 이게 랜덤성이 가장 강한 파트가 어디냐? 한자야. 알겠습니까? 한자는 새로운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다 옛날에 나왔던 게 재탕, 삼탕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계속 돌고 돌아요. 기출이. 단 그냥은 못 풀어요. 이게 공부가 돼야 돼. 어느 정도 학습이 돼야 돼. 이게 학습이 되고 공부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기출문제를 계속 돌리면 돼요. 300문제를. 거의 이 300문제 속에 웬만한 문제는 다 걸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다른 문제풀이 특강이나 동영 모의고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보완시켜 나가면 한자 대비 가능합니다. 예, 한자 다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국어 점수가 열심히 합니다만은 결국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는데, 예, 문법은 선생님이 워낙 잘 만났으니까 문법 잘 가르쳐 주니까 강의 잘 듣고 반복해서 수강하면 문법은 지금은 어렵지만 안 배워서 그래. 다 맞게 돼 있고, 비문학은 원래 다 맞아야 되고, 문학도 이제 고전문학까지 채우면 문학도 맞게 돼요. 문제는 한자인데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한자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기본서 3권을 특강을 통해서 또 본인이 또 계속 정리를 하고 학습을 해준다고 기출문제 300제를 돌리고 나면 그 다음 어느 순간부터는요 한자를 맞기 시작해. 지금은 모의고사 보면 한자 나올 때마다 그냥 아주 인상 찌푸리고 한자 아마 2개, 3개 다 틀릴 거예요.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야.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아마 한자를 제일 먼저 풀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한자를 자기가 찍어서 맞추는 게 아니라 풀어서 맞추잖아요. 기분 굉장히 좋고요. 그 순간부터 국어가 고득점 찍기 시작하는 순간이야. 어느 순간부터 한자를 다 맞기 시작해. 세 문제 다 맞기 시작하잖아요. 고득점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마지막 퍼즐이라는 게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역시 그래서 이것도 기본 이론, 기본 단어 같은 것들을 일단 기본서를 통해서 잘 익히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단 시간이 좀 걸린다 이 얘기지. 워낙 기초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되고 나중에 기출문제로 돌리면 됩니다. 범위가 없는 게 아니라 범위가 있어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알겠죠? 네. 선생님 저는 한자 몰라요. 내가 얘기했지 다 모른다고. 잘하는 사람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한자 하면 돼요. 안 해서 그래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계속 가겠어요. 424쪽 세 번째 테마. 세상이 크게 변함을 뜻해요. 1번과 2번은 두 개를 묶어서 별표 쳐요. 그리고 1번과 2번은 두 개 이꼴 표시예요. 두 개는 완전 같은 뜻이야. 일단 따라 읽겠습니다. 상전벽해, 천선지전. 먼저 뽕나무 상자, 밭전자, 풀을 벽자, 바다 해자야.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정도로 세상의 변화가 크게 심하게 나타난 거예요. 옆에는 창상지변 되겠는데 똑같은 뜻입니다. 뽕나무 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됐다 이 뜻이 되겠어요. 아래쪽 천선지전은 선자가 돌선자야. 돌선자, 돌선자, 돌다 이 뜻이야. 하늘이 돌고 전자가 구를 전자야. 땅이 구른다 이런 뜻으로 역시 세상이 크게 변할 때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갑시다. 별표. 따라요. 오월동조. 원수지간인 오나라와 월나라가 같은 배를 탔다는 뜻인데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세 가지를 모두 다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가로 열고 원수지간. 네, 첫 번째는 흔히 원수지간을 얘기해요. 두 번째는 원수지간인데 한 배를 탈 정도로 세상 일이 크게 변했다는 뜻으로도 쓰여요. 세 번째는 아무리 원수지간이라도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돕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세 가지 뜻이 모두 다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예를 들게요. 여기 봐요. 우리 한 몇 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판문점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그렇죠? 남북이 정상이 회담을 했어요. 이거야말로 5월 동조입니다. 남북이 원수지간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고요. 그 이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었죠. 서로 세상 일이 크게 변한 거야. 그리고 또 아무리 원수지간해도 이제는 남북이 한 배를 탄 거야. 이런 비핵화를 위해서 화해 무드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서로 돕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미도 가능하겠죠. 5월 동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 4번과 5번은 두 개 묶으세요. 두 개 이꼴 다세요. 같은 뜻이 되겠어요. 따라하세요. 금석지감, 격세지감. 이제의 금자고요. 석자는 옛석자가 되겠어요. 옛석자. 이제는 현재를 말하고 석자는 과거를 말해요. 그래서 옛날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매우 심하게 느껴지는 감정이다. 이것을 금석지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석자,
옛 석자입니다. 동그라미 한자 봅시다. 저거요. 이것은 바로 옛 석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옛 고자 이거랑 같은 의미가 되겠죠. 기미 독립선언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숙석의 징변이다 이런 말이 나는데 여기서 숙석이 바로 지난날을 나타내요. 징변이 잘잘못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지난날의 잘잘못, 숙석이 과거 지난날. 저때 숙자가 예석자를 쓰게 돼요. 석자가 예석자를 쓰게 돼요. 알겠습니까? 사람인 자를 붙였어요. 그리고 예적자를 쓰면 이거는 바로 빌릴 차자가 되겠어요. 자, 우리 돈 빌리고 쓰는 증서를 뭐라 그래요? 예, 차용증할 때 쓰는 바로 그 빌릴 차자가 되겠다. 마음신변에 예석자를 쓰게 되면 바로 아낄 석자가 되겠어요. 아낄 석자다. 아쉬운 이별, 석별의 정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럴 때 쓰는 아낄 석자가 되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옛석, 빌릴 차, 아낄 석. 그 다음 거. 네, 격세지감 그랬는데 격자가 사이 뜰 격자. 그래서 아주 바뀐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격세지감이다. 뭐 격세지감을 느낀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쵸? 그 감자에다 동그라미 쳐요. 느낄 감자가 되겠는데 한자 배웁시다. 네,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어요. 요거는 다 함자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텐데 심부름을 간 사람이 도무지 소식이 없다는 간간무 소식을 얘기할 때 함흥차사라고 하는데 저 함자가 다 함자예요. 요 다 함자 밑에 마음 심자를 쓰게 되면 이게 바로 느낄 감자가 되겠습니다. 네, 감정, 감사, 네, 감기할 때도 이 글자 쓰고요. 지금 나온 격세지감, 감정을 얘기할 때 쓰는 글자가 되겠죠. 삼수변을 쓰고 다 함자를 쓰게 되면 덜 감자, 감소, 감축할 때 쓰고 마음 심자에 느낄 감자, 마음심이 두 번이나 들어가 있죠. 섭섭할 감자야. 섭섭할 감자. 우리가 유감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유감이란 말이 이제 흔히 어떤 의미로 쓰는가 하면 사과한다는 뜻을 쓸 때 apologize, 사과하다 이 뜻일 때 유감이라고 그래요. 대통령이 자주 유감을 표시하죠.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할 때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쇠금자에 다 함자를 쓰게 되면 침자예요. 침자 또는 뭐 바늘 침자라고도 합니다. 정문 일침, 정문 일침. 요게 침자인데 요건 요렇게도 쓰기도 하고
열십자를 쓴 것도 이제 바늘 침자, 침자이도 해. 같은 동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문일침. 상대방의 급소를 찌르는 따끔한 충고. 이제 뒤에 가면 나오니까 따끔한 충고를 정문일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 따라 읽겠습니다. 다함. 느낄감. 덜감. 섭섭할감. 침. 태어나서 이렇게 한자를 많이 써본 적 없죠? 오늘은 덜합니다. 다음 주 가면 엄청나게 많이 써요. 결국 하루 종일 수업 들으면 200자는 기본으로 쓰게 될 거니까 집중적으로 한자 많이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배울 때 확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 책 봐요. 4번으로 갑시다. 전혀 4번 가기 전에 하나 더 적고 갑시다. 그 세상이 크게 변하다는 거에 번호가 5번까지 달렸죠? 네. 6번 달고 적어봐요. 그냥 한글로 적겠습니다. 나중에 한자 표기는 프린트물로 나중에 다시 또 보충 프린트로 다시 줄 거예요. 일단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고안심곡이란 말이 있어요. 고안심곡. 높은 언덕이 깊은 골짜기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세상의 변화가 심한 것이다. 번호 7번 달고 동해양진. 동해에서 티끌이 날린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바다가 육지가 되었다. 바다가 육지가 됨의 뜻으로 역시 세상의 변화가 심할 때 쓴 한자성어입니다. 2개 더 추가해서 적어놓습니다. 한자 표기는 나중에 프린트로 다시 또 보충해 드립니다. 이제 다시 책으로 가서 4번 가겠어요.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이득을 봄. 제3자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자, 1번 따라하세요. 어부지리. 별표. 그리고 3번에 2번 일단 건너뛰고 3번에 방율지쟁. 여기 봐요. 어부지리 방율지쟁. 이거 2개는 완전히 같은 뜻이야. 같은 고사에서 나온 건데 여기 봐요. 도요새랑 조개가 서로 싸우고 있었어. 도요새랑 조개가 싸우고 있었다. 여기 방휼이 도요새와 조개야. 이때 지나가던 어부는 제3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부가 도요새랑 조개를 둘 다 잡았다. 요즘 말로 득템한 겁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제3자가 이익을 본 게 바로 어부질이고 방휼지쟁이야. 이거는 도요새와 조개의 쟁, 다툼이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 2번 별표 따라요. 견토지쟁. 이번에는 개와 토끼. 개견자 토끼 토자예요. 개하고 토끼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농부가 제3자인데 지친 개와 토끼를 둘 다 잡아서 먹었다. 이게 바로 개와 토끼 싸움이야. 역시 제3자가 이익을 봤다는 뜻이야. 그래서 어부지리, 방휼지쟁, 견토지쟁 이렇게 세 개는 같은 거예요.
제3자가 이익을 봤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참고 표시하고 적습니다. 본래 충자를 쓰고 여기를 이렇게 쓰시고요. 와각지정이에요. 와각지정이다. 요것은 달팽이 와자예요. 뿔각자고요. 달팽이 뿔 위에서의 싸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하찮은 일로 다투다 이 뜻이에요. 하찮은 일로 다툼. 완전히 다른 뜻이야. 완전히 다른 뜻이라고. 기출문제예요. 시험 문제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여기 봐요. 1번 어부지리, 2번 방률지쟁, 3번 견토지쟁, 4번에 와각지쟁이야. 시험 문제 낸 사람은 무엇을 노렸냐? 지쟁, 지쟁, 지쟁. 세 개가 같아. 그러니까 사람은 어부지리를 답을 하게 돼. 틀린 거지? 답은 4번이다. 이거는 제3자가 이익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하찮은 일로 다툰다는 뜻을 지녀서 완전히 다른 뜻이 되겠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예. 다음 한 개 더. 어부지리에 어자에다가 동그라미 쳐요. 고기 잡을 어자입니다. 고기 잡을 어자야. 주의사항. 그냥 물고기 어자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물고기 어자 쓰면 안 되고요. 삼수변이 붙은 고기 잡을 어자를 써야 돼. 이것도 기출문제야. 이것도 기출문제다. 어부지리 어자, 삼수변이 붙은 고기 잡을 어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부할 때도 이 글자 당연히 쓰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견토지정할 때 토자에 동그라미 쳐봐요. 토끼 토자인데 요거랑 여기 위에를 칼도자 써도 돼. 요거랑 여기를 그냥 삐침으로 써도 돼. 요거랑 모두 토끼 토자야. 같은 글자 동자 되겠어요. 위의 모양이 다르지만 모두 다 토끼 뜻하는 토끼 토자입니다. 알겠습니까? 단 주의할 건 있어요. 요건 지금 요 삐침이 없어요. 여기에. 요건 무슨 글자일까요? 면할 면자요. 무슨 글자라고? 면할 면자. 우리 이런 말 있죠? 직을 면하다. 뭐야? 면직이라 그래. 면직. 징계당할 때 면직당했다 그래. 면직할 때 쓰는 면할 면자. 요거 삐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 삐침 있으면 토끼토자고 삐침 없으면 면할 면자고 요거 세 개는 같은 거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요. 봐봐요. 이거야말로 특강 수업이죠. 그쵸? 이런 게 진짜 특강이야. 이거 기본반에서 수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어떻게 되게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지. 다 도망가. 다음.
5번으로 갑시다. 여럿 가운데에서 제일 뛰어난 것. 1번. 별표. 따라요. 백미. 흰백자, 눈썹, 미자예요. 요런 고사가 전해집니다. 여기 봐요.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 우리 삼국지에서 고사성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갈공명 들어보셨죠? 네, 공명의 부하 가운데 마씨성을 가진 5형제가 있었어. 5형제 모두 다 아주 뛰어난 장수들이야. 이 마씨 5형제의 제일 마지가 이름이 마량이고, 그 다음이 마득이고, 셋째가 마속이고, 그 다음에 또 있어. 이쪽 있는데, 마씨 5형제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장수, 단연 가장 뛰어난 장수는 마지인 마량이었어. 그런데 이 마량은 외모가 특이했는데 눈썹이 하얗게 새어 있어요. 그래서 흰 눈썹이라고 해서 백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리 중에서 뛰어난 거 바로 백미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백미가 거기서 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한자성어, 이 고사에서 한자성어 한 개가 또 나와요. 아래쪽에 보면 그것도 별표 따라요. 읍참마소. 여기 봐. 마씨 5형제 가운데 셋째인 마속이 있었어요. 이 마속도 아주 뛰어난 장수야. 공명이 아끼는, 자식처럼 아끼는 거는 신한데, 문제는 마속이 아주 다혈질이야. 장비 같아요. 뛰어난 장수긴 한데 성질이 아주 다혈질이라고. 그런 마속의 성격을 한 현명한 제갈공명은 마속에게 명해. 너는 절대로 전방으로 나가지 마라. 후방에서 성을 지켜라. 그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라고 제갈공명이 명해요. 그런데 마속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질이. 제갈공명의 명을 어기고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요. 쳐들어갔는데 위나라 조조의 아들이었던 조비의 사마중달, 조비와 사마중달의 괴락에 빠져서 대패를 합니다. 참패를 하게 돼요. 마속은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돌아와요. 제갈공명의 명을 어긴 겁니다. 그렇죠? 자식같이 아끼던 마속인데 자기 명을 어겨서 많은 군사들을 대패 참패를 하고 자기만 겨우 목숨만 살아서 온 거야. 이에 제갈공명이 아끼던 신하였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마속의 목을 베어버려요. 눈물을 흘리며 읍참, 읍자가 울 읍자야. 여기서 나온 말이 읍참 마속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참자가 벨 참자야. 마속의 목을 베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읍참 마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읍참 마속은 무슨 뜻이냐? 일벌백계 한 거야. 일벌백계를 한 거야. 한 명을 벌함으로써 100명의 교훈으로 삼은 거야.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 온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읍참마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몇 번 나왔죠. 그 읍참마속에 읍자에다 동그라미 쳐봐요. 읍자에다가 울 읍자가 되겠는데 울 읍자예요. 한자 또 적어봅시다. 네, 이것은 설립자입니다. 두음 붙이되면 입자예요. 우리 아까 배웠어요. 일입하면 30살을 30세를 일입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쓰는 거고요. 제방변에 설립자를 쓰면요 끌납자가 돼요.
납치할 때 쓰는 글자예요. 삼수변의 설립자가 되면 이게 바로 울다의 뜻이에요. 눈물, 물이죠? 울읍자. 바로 읍참마속 할 때 쓰는 울읍자다. 사람인변의 설립자가 되면 자리 위자가 되겠고요. 설입자 두 개를 쓰면 나란히 병자가 되겠어요. 나란히 병자. 우리 문법 시간에 병서법이라고 배웁니다. 글자 옆으로 나란히 쓰는 거. 글 뜻은 나란히 병자예요. 따라 읽겠습니다. 설립, 끌납, 울읍, 자리 위, 나란히 병. 다음 2번 따라요. 철중쟁쟁. 끝에다가 가로 열고 이런 말을 적어보세요. 좋은 철일수록. 이때 철은 쇠덩이 쇠를 말합니다. 맑은 소리를 낸다. 쉽게 예를 제가 좀 들게요. 실로폰 같은 거 있죠? 실로폰, 그쵸? 이렇게 쓰면 다 똑같은 철, 쇠덩이지만 이 중에서도 맑은 소리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뛰어나고 우수한 거겠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이거였다면 이건 소리가 남다르겠죠. 이 중에서도 이걸 두드리면 아주 쟁쟁한 맑은 소리가 난다. 그래서 철중쟁쟁. 이것도 무리 중에 뛰어난 걸 말해요. 다음 3번 갑시다. 따라요. 군계일학. 개자에다가 동그라미. 닭. 개자고요. 학자에다가 동그라미. 학자 또는 두루미 학자라고 돼요. 여러 마리 닭 가운데에서 학 한 마리가 서 있으니까 눈에 확 띄겠죠. 무리 중에 뛰어난 거 역시 군계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하세요. 군계일학. 봅시다. 필기합시다. 새. 새를 나타내는 한자 한번 싹 적어봅시다. 버드, 새. 우선 새조입니다. 까마귀 오자예요. 새 추자고요. 새 을자입니다. 옛석자의 까마귀의 세조자가 되면 이거는 까치를 얘기합니다. 까치 작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관동별곡에서 보면 오자기 지지근이 이런 말이 나와요. 궁의 왕궁터에 가니까 까마귀 까치가 지저귀고 있다. 인생무상 나타내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학자예요. 두루미 학자라고도 얘기합니다. 학자가 되겠습니다. 전부 새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요. 새조, 까마귀 오, 새추, 새을, 까치 작, 그 다음 4번 갑시다. 따라요. 동양지제. 동양에다 밑줄 쳐요. 대들보란 뜻이에요. 대들보. 집에 이 기둥이 되는 대들보. 바로 훌륭한 인재, 밑줄. 훌륭한 인재의 뜻이 바로 동양지제다. 문학작품에서 많이 나와요.
동양 이런 말로 대들보라는 뜻이에요. 훌륭한 인재를 얘기합니다. 5번 별표. 낭중지추. 네. 주머니 낭자. 끝에 추자는 송곳 추자야.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이에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언젠가는 남에 띄게 된다 이런 뜻으로 주머니 속에 송곳, 숨어 있는 인재, 그것이 바로 낭중지추가 되겠어요. 요 글자를 좀 배워봅시다. 세금자의 세추자. 송곳 추자예요. 송곳 추자. 요런 관용구가 있는데 입추의 여지가 없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입추의 여지가 없다. 요때 추자가 송곳 추자하고 입자는 설립자 써요. 입추의 여지가 없다. 이 지자는 땅을 얘기해요. 이것은 송곳 하나 박을 땅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매우 좁아서 조금도 여유가 없음. 요거 시험에 3번 나왔어요. 어휘 문제로. 매우 좁아서 조금도 여유가 없을 때 입추의 여지가 없다 그래요. 따라요. 입추의 여지가 없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 자, 극장에 갔어요. 전타임이 전회가 매진됐어요. 한 좌석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입추의 여지가 없다. 완전 다 마감 매진이 된 거야. 조금도 여유가 없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 3번 나왔어 시험에. 그 다음 6번 갈게요. 따라 태두. 옆에 태산북두. 큰 산. 중국에서 제일 높은 산을 태산이라 그래. 그리고 북두는 북두칠성을 이야기해. 태산북두의 준말이 태두가 되겠어요. 남에게 존경받는 아주 뛰어난 존재. 태두예요. 7번 갑시다. 별표. 인구회자. 회자에다가 밑줄 쳐요. 회자가 날고기 해자, 군고기 자자예요. 여기 봐봐. 그러니까 회자의 원래 뜻은 날고기 해와 군고기 자자로 회와 고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잘 들어봐. 제가 알려준 적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음식이거든. 회자가 음식이야. 그런데 회랑 고기랑 사람들이 많이 먹는, 제일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온 단어가 바로 뭔가 하면 회자되다야. 회자되다.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인 회와 고기처럼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다야. 좋은 뜻일까 나쁜 뜻일까? 이건 좋은 뜻일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뜻은 칭찬을 받음이야. 또는 찬양을 받을 때 쓰는 게 바로 회자되다야. 칭찬받고 찬양받는 게 바로 회자되다란 말이에요. 이거는 긍정적 의미에 사용해야 되는 거야. 에? 옆에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져 입에 오르고 끝에 밑줄자 찬양받음.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 칭찬받고 찬양받는 거라고. 부정적 의미일 때 쓰는 게 아니야. 여기 봐요. 윤석열 X파일이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다.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 X파일이라는 건, 그치? 의혹을 일으키는 건 파일인데 이런 거 회자되는 게 아니야. 예전에 그 누굽니까? 그 새끼 그거 저기 뭐야? 몰카 찍어가 연예인, 이름이 갑자기 생각난다. 지금 징역가네. 정준영이
이 새끼가 말이야. 그 검찰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이 거기 앞에 와가지고 인터뷰를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걔 핸드폰에 이제 그게 다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뭐 제 핸드폰이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더라고. 무식한 새끼 말이야. 물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거기 이제 YTN 제가 뉴스를 보니까 기자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 단어의 뜻을. 밑에 자막은 걔는 회자라고 말했죠. 밑에 자막은 그 회자란 말은 빠져 있더라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다들 뺀 거야. 걔가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 건데, 비난을 받고 있는 건데 무슨 지 핸드폰에 회자가 되고 있어. 이럴 때 쓰는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말을 사용해야 돼. 회자된다는 말은. 알겠습니까? 네. 이럴 때 써야 돼. 이경복 국어 선생님은 학원생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그치? 네. 고맙습니다. 이면 이럴 때 쓰는 거야. 응? 이럴 때 써야 되는 것이다. 알겠죠? 하나 더 적어보겠습니다. 8번. 한글로 그냥 씁시다. 압권. 압권. 이것도 가장 뛰어남. 여기 봐요. 압권이 어떻게 생긴 말인지 제가 유래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한 번만 들으면 절대 안 잊어먹어. 과거 시험을 보면 답안지를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답안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즘 말로 얘기해서 수석 합격, 옛날에 장원급제라고 그랬지. 가장 뛰어난 답안지를 맨 위에다 올려. 왠지 답안지 낸 걸 왕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왕이 그거 다 볼 수는 없잖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제일 장원급제 아니고 가장 뛰어난 사람 거를 맨 위에다 올린다고. 이걸 압권이라 그래.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장원급제의 답안지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누르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누를 앞자와 채권자를 써. 알겠습니까? 이걸 압권이라 그래요. 누를 앞 채권자의 압권이야. 압권도 가장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뛰어남을 나타낸 뜻이었어요. 참고로 아까 백미 있었죠? 뛰어남을 뜻하는 뜻이었죠? 촘이란 말이 있어요. 촘. 저 뭘까? 요건 뒤에 가서 배웁니다. 초미지급이라고 있어요. 눈썹에 불 붙은 거야. 초미지급. 이건 다급함이야. 졸라 급하겠죠? 눈썹에 불 붙었으니까. 이거 다 눈썹 밑자 써. 아미는 뭘까? 아미. 요거 군문 9급 시험에 한번 나왔어. 아미. 아미는 요게 미인의 눈썹이야. 아미가 미인의 눈썹. 아름다움을 나타내. 아미는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야. 밑자 전부 눈썹 밑자 써요. 알겠죠? 네. 참고야. 다음. 6번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일에 일관성이 없음. 가로 열고 자주 바뀜이라고 적어요. 자주 바뀜. 1번. 고려공사 3일. 고려의 정책이나 법령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사흘밖에 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고려는 망했어요. 2번, 3번 묶어서 별표 치고요. 두 개는 이꼴 다 하세요. 같은 뜻, 완전 같은 뜻. 따라요. 조변석계. 조령모계. 네. 조자는 아침 조자예요. 아침에 변하고 석자는 저녁 석자예요. 저녁에 고칠겠자. 고친다. 아침 저녁으로 뜯어고치 자주 바뀌는 거야. 3번은 아침에 영자 명령하고
모자가 저물 모자예요. 저녁을 뜻하겠죠. 저녁에 다시 또 고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는 완전 같은 뜻으로 자주 바뀜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 조변석계, 조령모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조령모계 모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한자 배웁시다. 노트. 초두에 날일자의 큰 대자, 이 바로 없을 막자예요. 요거 들어가는 글자들을 좀 정리해 볼 텐데, 없을 막자 밑에 날일자를 쓰면 저물 모자가 되겠어요. 네, 방금 배운 조령모계, 조삼모사 할 때 쓰는 저물 모자다. 없을 막자 밑에 마음심자, 아까 우리 부수할 때 이렇게 쓰는 것도 마음심자라 마음심발이라 그랬죠. 요거는 그리워할 모자가 되겠어요. 그릴 모자, 그리워할 모자. 추모, 연모, 사모 할 때 쓰는 그리워할 모자. 그 다음에 없을 막자 밑에 수건건자를 쓰면 장막, 막자가 되겠어요. 장막, 막자. 장막 할 때도 쓰고요. 개막식, 폐막식 할 때도 장막, 막자를 씁니다. 밑에 흑토자를 쓰면 무덤 묘자가 돼요. 네, 묘지할 때 쓰고요. 이번에는 말맞자를 써요. 말탈 맥자가 되겠어요. 말을 탄다는 얘기야. 말을 타듯이 힘차게 나아가는 거 맥진 할 때 써요. 김이 독립선언서에 나오죠. 이번에는 힘력자를 써요. 모을 모자가 되겠어요. 모으다 이 뜻이에요. 모금, 모집 할 때 써요. 나무 목자에 없을 막자를 쓰면 본뜰 모자고요. 네, 모방, 모험 할 때 쓰는 글자예요. 마지막 삼수변에 없을 막자, 물이 없는 거 사막이요. 사막 막자예요. 네, 사막 할 때 쓰는 거예요. 네, 따라 읽읍시다. 없을 마, 저물 모, 그리워할 모, 장막 막, 무덤 묘, 말탈 맥, 모을 모, 본뜰 모, 사막 막. 지금 없을 막자 하나 글자를 가지고 9글자를 배우고 있어요. 한자는 이렇게 연결시켜서 배워야지 배우지, 한 개씩 나자로 배워가지고는요,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가요. 자꾸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많은 글자를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러면 순식간에 9글자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 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별표. 오늘 배우는 한자 성어 중에서는 단연 최고로 중요한 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부안해동.
부안해동. 네. 부자가 붙을 부자입니다. 붙을 부자예요. 무슨 부자라고요? 자부변에 사람인의 마디촌자. 이게 그 유명한 붙을 부자야. 아부할 때 쓰고요. 부와 내동할 때도 쓰고요. 견강부의할 때도 써요. 요거랑 구별을 해야 될 글자가 요거야. 자부변이 빠지고 그냥 쓰는 거. 이거는 줄부자예요. 줄부. 요걸 한 개 알아두면 돼. 부탁한다 할 때 부자는 줄부자를 써요. 중요한 거는 붙을 부자가 훨씬 중요하겠죠. 우레 소리에 맞춰, 우레가 천둥을 말합니다. 우레 소리에 맞춰 함께 한다는 뜻으로 뚜렷한 소신 없이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줏대 없이 남을 따라하며 줏대 없이 남을 따라함. 덩다리. 무턱대고 남을 따라하는, 자기의 소신이 있다 없다? 없는 거. 소신이나 주견이 없이 남을 따라하는 거. 한글로 그냥 쓸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부안해동이에요. 부안해동이고요. 그 다음에 수중축대라는 말이 있어요. 수중축대. 무리를 따르고 대열을 쫓다 이 뜻이야. 그 다음에 여진여태. 함께 나아가고 함께 물러서다. 여진여태. 그 다음에 추우강남. 친구 따라 강남 가다. 친구 따라 강남 가다. 추우강남. 속담도 있어요. 속담.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걸음지고 밭에 가야 되는데 장에 가요. 시장에 가요. 줏대 없이 따라하는 거죠. 한 개 더. 녹비에 가로왈. 여기 봐라. 여기서 녹비라는 게 사슴 가죽을 얘기하거든. 이 사슴 가죽이 굉장히 탄력성이 있어. 그래서 요러면 날일자고 요러면 가로왈자 아까 배웠다 그치? 사슴 가죽이 탄력성이 있어서 줄어들면 날일자가 되고 늘어나면 가로왈자가 돼. 그러니까 이거 녹비의 가로왈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뜻이야. 날일자 됐다 가로왈자 됐다 날일자 됐다 가로왈자 된다는 뜻이야. 그럼 이것도 소신 없는 거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이거 전부 다 같은 의미로 한자 성어와 속담인데 줏대 없이 남을 덩달아서 따라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단연 중요한 건 뭐라 그랬고요. 역시 중요한 건 부안해동이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건 확실하고. 따라 읽어요. 부안해동, 수중축대, 여진여태, 추우강남.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 걸음지고 장에 간다. 넉비에 가로왈. 네. 다음. 그 다음은 여러분이 잘하는 거죠. 5번 따라 합시다. 작심삼일. 한 번 결심한 것이 겨우 사흘을 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역번 따라요. 파란만장. 네, 물결파자 되겠어요. 일의 진행의 변화가 심한 거 바로 파란만장이라 그래요. 다음 페이지. 자, 이제 반대되는 뜻이 되겠어요. 425쪽입니다. 이거는 반대되는 뜻이에요. 일관성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위에 일관성이 없는 거였고요. 따라요. 철두철미. 머리에서 꼬리까지 투철하다. 다음 시종일관. 처음과 끝이 같다. 옆에는 뭐예요? 시종? 여일. 같을 여자 시종여일 되겠어요. 그 다음 거. 따라요. 초지일관. 공시생 금기 한자성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품은 뜻을 한결같이 꿰뚫는다. 여기 봐. 시험 볼 때 이 한자성어 생각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 자기는 꼭 고치면 틀린다고. 웃기지 마, 씨. 처음부터 몰랐던 거야. 고쳐서 틀린 게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스카이캐슬 드라마 보셨어요? 예?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되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자기는 답을 고치면 처음 품은 뜻을 고치면 꼭 틀려요. 자기는 그래서 초지일관을 하겠대. 금기 한자성어야. 시험 볼 때 초지일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초지일관 그런 건 없어요. 시험 볼 때는. 아시겠죠? 얘기했죠, 지난번에. 금기 한자성어는 초지일관. 금기 고군모라고 그래서 시험 볼 때. 빅뱅에 에라 모르겠다. 자, 그 다음 달 천편일률. 변함없이 모든 사물이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조금 더 하겠어요. 7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나타내는 말들. 1번 별표 다시고요. 최다 기출 한자성어 중에 하나입니다. 탑 5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최소 10번 이상 나왔어요. 일단 연목구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아요. 옆에 같은 말 상산구어 되겠어요. 상산구어. 이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다 알아야 돼.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때는 같은 말이 각주구검, 옆에는 수주대토. 그거는 뒤에 가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합시다. 음만 적어도 돼요. 각주구검, 수주대토. 이런 뜻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함. 이런 뜻도 연목구어 속에 들어갑니다. 다음 2번. 따라요. 육지행선. 육지로 배를 져간다. 이런 뜻이죠. 다음 3번. 이란투석. 달걀로 빠이치기예요. 같은 말 이꼬라고 적어요. 한강투석. 한글로 적어도 돼요. 한강투석. 한강에 돌을 던지는 거야. 그 다음 4번. 별표. 아주 중요한데 따라요. 백년하청. 여기 봐요. 중국에 가면 항하라는 강이 있어요. 이 항하는 중국을 흐르는 강인데 흙탕물이에요. 100년이 흘러도 흙탕물인 항하의 강물은 맑아지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거는 실현 불가능함을 얘기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됨의 뜻이 바로 백년하청이에요. 열심히 하면 가능한 게 아니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실현 불가능함을 얘기할 때 백년하청이라는 말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끝에다 가로를 그어 적어요. 실현 불가능.
나중에 뒤에 가서 정리해 줄 텐데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이런 한자성어가 또 굉장히 많아요. 뒤쪽 가면 다음 주에 가면 배워요. 그거하고는 딱 반대되는 선택지로 나오는 게 백년하청이야. 이거 완전 다른 뜻이거든.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 번호 하나 더 답시다. 5번 번호 달고 사어지천이라고 적습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하늘을 향해 활을 쏜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고기를 잡는데 왜 하늘 향해 활을 쏩니까? 실현 불가능하죠.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쏠사자 물고기 여자 쓰는 사어지천이야. 한자는 나중에 프린트로 다시 해드려요. 다음 갑시다. 8번. 무척 위태로운 일의 형세. 가로 열고 다급함. 위태로움 또는 다급함이 되겠어요. 1번. 유명한 한자성어죠. 따라요. 풍전등화. 네, 바람 앞에 등불이 되겠습니다. 2번 별표. 따라요. 초미지급. 네, 초자가 불탈 초자예요. 재밌는 글자죠. 왜 재밌는 글자냐? 여기 봐. 여기 무슨 글자? 세초자.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불화자라 그랬죠? 밑에 불이 있고 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는 거야, 새가 불에. 이게 바로 불탈 초자, 탈 초자, 불탈 초자야. 그 다음에 눈썹 밑자. 눈썹에 불 붙은 거야. 졸라 급하겠죠. 매우 다급한 순간 초미지급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3번 별표. 그래요. 위기일발. 그 발자가요. 머리털 발자예요. 저거 머리털 발자. 끝에 발자. 위기일발의 발자가 머리털 발자야. 우리 머리털 깎는 거 뭐라 그래? 이발한다 그러지? 그때 쓰는 발자야. 이발한다 할 때는 머리털 발자라고. 주목. 이 머리털 하나로 지탱하는 순간이 위기일발이야. 이거 언제 끊어질 줄 몰라. 그치? 이것도 굉장히 위급한, 위태로운, 다급한 순간이야. 그게 바로 위기일발이라고. 요거 표기 문제 나온 적 있어. 위기일발의 발자에 네모놓기 문제가 나온 적 있어요, 시험에. 바로 그 글자, 머리털 발자를 써야 돼. 그 다음, 4번. 그래? 노란지세. 알란자죠. 알을 쌓아놓은 듯한 형세다. 이렇게 돼서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위태로운 거죠. 옆에는 노란지 위자. 위태로운 위자. 5번 별표. 따라요. 백척간두. 백척이나 되는 긴 장대 위에 서 있어요. 그 간자가 바로 장대의 간자예요. 그 간자에 동그라미 쳐요. 장대 간자. 노트 꺼냅시다. 요 글자는 방패 간자입니다. 방패 간자예요. 오른쪽에 칼도자가 붙으면 세길 간자가 돼요. 간행, 창간, 주간, 월간, 길이길이 남을 불후의 명작, 불간, 지서 이럴 때 쓰는 세길간자야. 6달월의 방패간자는 아까 배웠는데 간자. 이거는 아까 했어. 간담상조 할 때 쓰는 강간자다. 삼수변의 방패간자는 땀 한자가 되겠어요. 소가 땀을 흘리고 책을 쌓으니 대들보에 닿았다는 한우 충동할 때 땀 한자고요. 땀 흘리는데 한정막이라 그러죠? 땀 한자고요. 불안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안당. 양아치 건달 새끼들 불안당이라 그러는데
일어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 이게 불안당이야. 놀고 먹으면서 남의 돈만 착취하고 불안당이야. 건달들. 요거 대나무 죽자라고 아까 배웠어요. 여기에 방패간자, 이게 바로 장대간자예요. 네,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백척간두할 때 쓰는 간자가 바로 장대간자입니다. 요거 아까 배웠습니다. 그물망자라고 그랬고요. 요 밑에 방패간자를 쓰면요, 드물한자가 돼요. 희한하다 할 때 드물희자 드물한자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표준어 표기에서 희안 그러면 안 되는 거고 희한 그래야 돼요. 드물한자를 쓰는 거예요. 날일자 밑에 방패간자를 쓰면요, 가물한자가 돼요. 가물다 이 뜻이에요. 가뭄의 시절을 한기라 그러고요. 가뭄의 피해를 한해를 입었다 그래요. 이때 한자는 가물 한자가 되겠습니다. 관련 글자였어요. 7글자 동시에 배웠어요. 다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방패 간, 새길 간, 간, 땀 한, 장대 간, 드물 한, 가물 한. 다음. 요 백척간두를 또 다른 말로는 한글로 적어도 됩니다. 간두지세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간두지세, 장대 위에 서 있는 형세란 뜻이에요. 백척간두 같은 말, 간두지세. 6번으로 갈게요. 따라 열이박빙. 박빙에 밑줄 쳐요. 박빙. 사르름이라는 뜻이에요. 사르름. 열불박자로 사르름. 그 리자는 밟을 리자야. 사르름을 밟다의 뜻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몹시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거 열이박빙이에요. 이쪽 봐요. 옆에다가 참고 표시 한번 합시다. 요렇게 적어. 규원가. 우리 문학특강 들었던 사람들 고전문학 규원가 배울 때 열이박빙 나와요. 조심스러웠던 시집갈 당시 시집살이 할 상황을 사르름 디디는 듯 이런 구절 나와. 거기 기출이었어. 한자성어 열이박빙이었어. 박빙이란 말 들어봤죠? 우리 선거 같은 거 하면 초근접한 거 박빙의 승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박빙이 사르름이야. 빙자 얼음빙자. 다음 사면초가. 초한지에서 온 이야기죠. 사방이 적군인 초나라의 노랫소리만 들린다 그래서요, 완전 적에게 포입되어 고립된 거 사면초가예요. 뒤에 가짜 동그라미 노래 가짜입니다. 뭐라고요? 노래 가짜. 요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 요거 아니야. 집 가짜 아니고 사면초가의 가짜는 바로 노래 가짜가 되겠다. 노래 가짜를 써야 돼. 집 가짜 아니고 노래 가짜다. 사방이 초나라 노래소리란 뜻이잖아. 다음 8번 별표. 따라요. 일촉즉발. 촉자가 닿을 촉자예요. 조금만 닿아도 곧 폭발할 것 같은 거고, 발자도 동그라미. 이것도 네모놓기 문제 나온 문제 있는데 필발자를 써요. 필발자. 그게 필발이기도 하지만 일어나다의 뜻도 있어요. 일어날 발자이기도 해요. 조금만 닿아도 곧 폭발할 것 같은 지경. 굉장히 위험한 순간 일촉즉발이에요. 9번으로 가요. 사상누각. 모래 위에 누각으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10번 내우외한. 나라 안에 걱정과 나라 밖에 환란이란 뜻이야. 11번 청천벽력.
마른 하늘에 날벼라 이 치는 게 바로 청천벽력이 되겠습니다. 청자 있습니까? 네. 풀을 청자죠? 동그라미 쳐요. 노트 꺼내세요. 이렇게 두 개는 같은 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책에서는 이제 가로수 표기로 이제 인쇄 활자체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했고요. 저는 그냥 요 앞에 거 형태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더 많이 쓰니까. 네, 요거는 풀을 청자입니다. 풀을 청자예요. 네, 청천벽력 할 때는 풀을 청자를 써요. 그 다음 삼수변 풀을 청자, 이건 맑을 청자예요. 이거는 맑을 청자다. 아까 백년 하청, 100년이 흘러도 맑아지지 않는다. 흙탕물이 항하는, 이거는 맑을 청자였어요. 다음 이수변. 아까 이수변은 뭐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얼음빙. 이수변의 풀을 청자, 서늘할 청자예요. 여러분, 여름에 먹는 시원한 음료, 무슨 음료라고 그러게요? 청량음료다, 이렇게 하게. 마음 심자를 썼어요. 요거는 뜻 정자예요. 또는 마음 정자, 흔히 마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쌀미자에 풀 청자를 썼어요. 정할 정자예요. 또는 깨끗하다는 뜻도 있어요. 깨끗할 정자로도 써요. 여기서 중요한 글자가 바로 정성이에요. 정성. 우리 정성을 다한다고 그랬는데 이 정성할 때 참고로 성자는 어떻게 쓰냐? 성자는 정성성자. 말씀원자, 이룰성자. 이게 정성성자야. 그러면 정성. 이것도 잘 나오는 글자예요. 이때 정할 정자를 써요. 날일자의 풀을 청자. 이거는 갤청자예요. 날씨가 쾌청하다 할 때서는 갤청자다. 말씀원자의 풀을 청자를 쓰면 청할 청자예요. 청하다 이 뜻이에요. 우리 요청한다 할 때 쓰는 청할 청자입니다. 눈목자의 풀을 청자. 이건 눈동자 정자가 되겠어요. 용을 그리고 나서 눈동자에 점 찍는 거 뭐예요? 활용 점 정이에요. 쓰는 눈동자 정자입니다. 마지막 풀을 청자에 옆에 쟁자를 쓰면 이거는 고요할 정자가 되겠어요. 이거는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9글자 한꺼번에 배웠어요. 따라 읽겠어요. 풀을 청, 맑을 청, 서늘할 청, 뜻 정, 정할 정, 갤청, 청할 청, 눈동자 정, 고요할 정. 음이 되게 뭐 아니면 뭐예요? 청 아니면 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원위치. 이번에는 마지막 12번 따라요. 명제경각. 사실 이게 제일 다급한 순간이 될 텐데 거기서 경각이란 말은요, 눈 깜빡할 사이,
이걸 경각이라고 그러는데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즉 목숨이 끊어질 매우 다급한 지경 명제 경각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다급한 순간이 되겠다. 알겠죠? 다음 9번. 오늘 9번까지 하고 끝낼 거예요. 뭐뭐 지세로 끝난 한자성어들이야. 그 세자가 형세세자예요. 형세세자. 형세세자로 뭐뭐하는 형세라는 뜻을 지니는 형세세자가 되겠습니다. 1번 따라요. 파죽지세. 대나무 죽자입니다. 앞에 파자가 깨뜨릴 파자예요. 여기 봐. 여러분 칼로 대나무를 딱 해서 딱 치면요 쫙 하고 갈라져요. 이게 바로 파죽지세야. 거칠 것 없는 아주 맹렬한 기세. 이게 바로 파죽지세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럴 때 쓰는 말이야. 손흥민 선수 중앙선을 넘어 파죽지세로 수비수를 젖히고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옛날에 월드컵 때 독일전에서 그렇게 한번 넣었었죠. 중앙선부터. 이럴 때 딱 파죽지세예요. 거칠 것 없는 기세, 파죽지세입니다. 다음 2번 별표. 따라요. 기호지세. 자, 기자가 말탈 기자고요. 범호자 호랑이 호자로 호랑이를 타고 달려갑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칠 것 없이 나아가는 형세는 번호 1번을 나으세요.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호랑이를 탈고 가니 이거 거칠 것 없이 나가는 기세인데요. 두 번째 뜻이 더 중요해요. 별표. 중도에 그만둘 수 없다. 이게 더 중요한 뜻으로 시험에는 2번 뜻이 나와요. 여기 봐. 호랑이 등을 타고 가니 떨어지는 순간 호랑이한테 잡혀먹혀 죽어. 그치? 결국은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호지세는 2번의 뜻이 중요해. 중도에 그만둘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야말로 기호지세입니다. 이제 호랑이 등에 탔어요. 떨어지면 죽어. 이 생활을 끝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끝까지 가야 돼. 합격만이 이 생활을 끝내줄 거야. 돌아갈 수가 없어 이제. 호랑이 등에 탔기 때문에. 이미 많은 강을 건넜다. 기호지세다. 알겠죠? 네. 3번. 간두지세. 아까 백척간두랑 같은 뜻이고요. 장대 끝에 서 있는 형세로 위급한 형세죠. 옆에 같은 말 누란지세, 누란지세 역시 다급한 형세를 얘기합니다. 위태로운 형세죠. 4번 별표 따라요. 백중지세. 앞에 백은요 형을 말해요. 맛백자고요. 중자는요 아우중자야. 백중 밑줄 형과 아우를 얘기해요. 형과 아우가 차이가 없어 엇비슷하다.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듦. 이게 바로 백중지세고요. 옆에 있는 말이 막상막하예요. 여기 봐. 저거요.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듦. 물론 이거 다음 주에 가면 뒤쪽에 가면 또 따로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미리 정리하고 가자. 지금 나온 게 백중지세야.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인지 모르겠다. 완전 같은 말 난형 난제 되겠어요. 이거 두 개는 완전 같은 말이에요.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막상막하도 같은 의미예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세 개는 똑같은 말이고요. 계속 호각지세. 뿌리, 소뿌리 이렇게 났는데 서로 엇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게 더 우뚝 섰는지 모를 정도로 서로 엇비슷한 것, 별 차이가 없는 거, 우열을 가리기 힘든 거, 호각지세. 준난추국. 봄에
난초와 가을의 국화꽃이야. 이것도 둘 다 좋죠. 용호상박. 용과 호랑이가 싸워요. 양웅상쟁이라고 돼요. 양웅은 용과 호랑이를 말해요. 용과 호랑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쌍벽. 쌍구술이라는 뜻이에요. 쌍구술. 이거는 전부 다 우열을 가르기 힘들다랄 때 쓰는 한자 성어들이에요. 정리하세요. 자, 5번 갑시다. 따라요. 정족지세. 정족지세. 자, 이런 건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요. 최선을 다해서 그려볼게요. 가마솥이에요. Understand? 가마솥. 여기에 발이 3개가 달려, 3발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여기 이게 둥근 거니까 입체적으로 이해하세요. 이렇게 3개 발이니까 3발이. 셋 달린 솥의 발. 이게 맞서 균형을 잡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기울면 솥이 다 쏟아집니다. 서로 맞서 대립하여 균형을 이루는 형세, 정족지세야. 거기 정족 밑줄. 정족의 뜻이 이겁니다. 솥의 발이 되겠어요. 솥의 발. 정자가 솥 정자고 발족자예요. 서로 맞서 균형을 잡고 대립하고 있는 형세를 정족지세다.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